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 진시황의 조력자가 된 여자 상인. 파나라 과부청. 구름 위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산봉우리와 숲 그리고 기암괴석들은 그윽한 안개에 가려 한 폭의 아름다운 병풍을 방불케 하며 이 풍경을 배경으로 산 아래에는 수많은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아도 좋기 수천 명은 넘어 보이는데 어떤 이들은 나무 상자를 나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수북이 쌓인 적색의 돌 중에서 뭔가를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뜨거운 허덕 앞에 앉아 불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공장의 모습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이런 공장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존여비의 사상이 극심한 시대에 어떻게 그녀는 홀로 방대한 가업을 잇고 훗날 육국을 통일하여 중국 역사상 첫 황제가 된 진시황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청이 살던 곳은 이민족이 세운 파나라로서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BC 316년 진나라에 멸망되어 행정구역인 파군이 되었으며 그녀는 그 이후 태어났습니다. 청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말했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남편의 마지막 말은 수십 년간 귀전에 메아리쳐 가업이 자신의 손에서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사업은 먼 옛날 남편의 증조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증조부는 당시 민간에서 의수를 행했으며 자주 산에 가서 약초를 캤습니다. 어느 날 비를 피하려다 우연히 한 동굴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적색의 광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발견한 육면찰, 광석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단 또는 단사라고 불린 붉은색 광석에는 수은, 유황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며칠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단사를 찾았습니다. 희귀하다고 알려진 이 광석은 의외로 이 일대의 산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었는데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생각한 그는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사업을 시작하였고 규모는 점점 커져 인부도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청이 시집을 간 건 꽃다운 18살 때였는데 시댁의 재력과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녀의 친정도 나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생활이 1년쯤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순리에 따라 남편이 가업을 물려받았지만 3년 뒤 어이없게도 남편마저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형제도 자식도 없었던지라 청이 하루아침에 가업을 이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그녀 자신도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은 의외로 경영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글을 많이 읽은 데다 경제적인 분을 겸비해 계산에 빨랐으며 리더십이 있어 사람을 부리는데도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시댁에서 물려받은 가업의 규모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갔는데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당시 진나라 왕영정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왕이 된 것에 만족해하지 않고 천하의 유일한 주인이 되려는 야심을 품어 위료, 이사 등 모사들을 임용해 통일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파군 백성들은 산지대에 익숙하여 용감하고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인력 자원은 물론이고 물산도 풍부하며 지리적으로도 유리하기에 전쟁 후방 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곳을 발판으로 각 나라를 차례로 멸하면 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사의 건의에 영정은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파는 고조부이신 해문왕에게 멸망당한 뒤 진나라 영토가 되었으니 그곳 백성들은 우리에게 적대감이 남아있을 거요. 그건 폐하께서 하시기 나름이지요. 회유 정책으로 민심을 어루만진다면 금방 돌아설 것입니다. 특히 지방 호족 세력을 이용해 분위기를 유도한다면 더욱 쉬울 것으로 사례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곳에 남편을 잃고 수십 년간 홀로 단사 사업을 꽤 크게 하는 부녀자가 있다니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계속된 청의 이야기에 영정은 놀랍고도 흥미로웠는데 남자한테도 버거운 일을 50대 여인이 홀로 떠맡아서 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청은 입궁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왜 부르는지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왠지 좋은 예감이 들어 믿을 만한 집사에게 일을 맡기고 며칠 뒤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달려 겨우 함양에 있는 궁에 도착했는데 옥좌에 앉은 영정은 젊은 나이에 비해 훨씬 어른스럽고 패기가 있었으며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정도 그녀를 대면하면서 보통 여인에게서는 보기 힘든 당당함과 지적인 분위기에 많이 놀랐는데 자신의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았지만 차분하고 기품이 넘쳐
생전 처음 보는 여성상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는데 영정은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파군 지역의 회유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진나라 법률은 원래 엄하기로 유명하지만 타 지역에만 예외를 두고 대죄가 아닌 이상 엄하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상항변법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철저히 통제하는 중농업상 정책이 있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지역 사람들에겐 예외였고 오히려 청을 비롯한 상인들을 경유했으니 이보다 심한 편에는 없었는데 파군 백성들은 점차 진나라의 마음을 열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협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부 영정이 자신의 고향에 너그러운 정치를 펼치자 전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고향에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겠지만 사업 수완이 뛰어난 청에게 이는 일종의 대규모 투자였습니다. 영정의 인물됨을 직접 보니 그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되면 그녀의 사업 무대는 진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이 있자 진나라의 힘은 더욱 강대해져 전쟁을 벌이는 족족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선 파군과 국경이 닿아 있는 초나라로 진격하고 나머지 나라들을 차례로 멸했습니다. BC 221년 진나라는 마지막 남은 제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정은 역사상 첫 황제인 진시황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은 어느덧 백발이 희끗한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동안 그녀와 진시황은 훌륭한 파트너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진시황은 청에게서 물자를 공급받는 대신 그녀가 아무런 장애가 없이 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녀에게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 후 진나라는 천하의 모든 무기는 개인이 소장할 수 없다는 법률을 정해 전국적으로 무기를 몰수했는데 어느 누구라도 검 한 자루를 소장하는 것조차 처벌을 받았습니다. 진시황이 민간에서 거두어들인 병기를 모두 녹여 12개의 3만 킬로그램의 동인을 주저한 이야기는 유명한데 이 법률은 청에게는 예외였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방대한 가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녀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개인 무기는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진시황은 한창 공사 중인 자신의 무덤을 멀리에서 바라보았는데 바라고 바라던 대업을 이루었지만 이제 새로운 근심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모두 언젠가는 죽으며 전례 없는 역사를 창조한 자신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으로 어찌하면 죽더라도 무덤의 시체가 썩지 않고 천년만년이 지나도 자신의 무덤을 도굴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가끔 입궁에 진시황과 담소를 나누던 청은 그의 고민을 듣고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무덤에 수은을 넣어 보심이 어떨런지요? 수은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은은 단사를 불에 녹여 얻는 액체 상태의 물체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무덤에 넣으면 시체가 썩지 않으며 폐하의 무덤에 대량의 수은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도굴할 엄두를 내지 못하겠지요. 파헤치는 순간 그 강한 독성에 목숨을 잃게 되니까요. 필요한 만큼 제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청의 말에 진시황은 무릎을 치며 흥분을 금치 못했지만 그를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게 한 말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사에서 추출하여 만든 단약을 먹고 수련을 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청의 공장은 더욱 분주해졌고 진시황 등에는 매일 대량의 수은이 공급되었는데 사기 진시황 봉기에 따르면 진시황 등의 지하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진시황 등 부근 토양의 수은 함량은 주변 다른 지역의 4배가 넘으며 그의 양은 최소 100톤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의 지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기존에 있었던 각 나라들의 북쪽 장성들을 서로 연결하여 확장시키려 했습니다. 흉노를 비롯한 북방의 이민족으로부터 제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으로 큰 공사를 벌이는 데 있어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자 이번에도 청은 흔쾌히 거금을 투자해 장성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국의 단사 판매 독점권을 얻어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있었는데 청의 고향 역사를 기록한 장소연지에 따르면 그녀가 부렸던 시종, 인부, 경호 인력 등은 모두 합쳐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진나라 전체의 인구가 2,500만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서에 기록된 진시황릉. 진시황은 통일하기 전 진나라 왕으로 즉위하면서 여선의 공사를 벌였고 천하를 통일한 후에는 전국에서 이송된 죄인 70여만 명을 시켜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구리를 녹인 물을 부은 후 틈새를 메워 외관을 만들었다. 장인들에게 명하여 활과 화살을 기관으로 설치하여 무덤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화살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만들었다. 수은을 부어 각각 백천, 강하, 대회를 만들고 기계를 설치해 수은이 흐르게 하였다. 위에는 천문의 모습으로 꾸몄으며 아래에는 지리를 본따서 만들었다. 사기 진시황본기. 진시황제를 여산의 언덕에 묻을 때 3번이나 지하수를 지날 만큼 땅을 깊이 파고 위로 봉분을 높였는데 그 높이가 50장이고 사방 오리남짓 에워쌌다. 돌로 만든 곽을 유관으로 삼고 무덤의 별관을 만들었다. 인고로 등촉을 삼았으며 수은으로 강물을 만들고 황금으로 오리와 기러기를 만들었다. 한서 유향전. 인고는 인어 기름이라고 하지만 인어는 존재하지 않기에 도룡용 기름 혹은 고래 기름으로 추측됩니다. 얼마 후 청은 진시황이 만년에 그녀를 궁으로 불러 자신 곁에 있도록 해서 함양궁에서 눈을 감았는데 그는 청의 유언대로 유고를 고향으로 보냈으며 그녀를 기리는 여회청대를 지었습니다. 진시황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은 민간인은 청 외에 그 누구도 없는데 그녀가 이런 대우를 받았던 이유는 단지 단사 등 물자를 많이 공급해서였음은 아니며 사기 화식열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파엘청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조상이 단사 장사를 하여 여러 대에 걸쳐서 그 이익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 자산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녀는 과부이기는 했으나 가업을 잘 지키고 재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사람들로부터 침범당하지 않았다. 진시황은 청을 정부로 인정해 정중하게 대했으며 그녀를 위해 여회청대를 지었다. 화식열전은 사기 69번째 열전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다룬 내용인데 기록에서 정부의 뜻을 일반적으로 지조가 굿색 여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왜 진시황은 절개가 있는 여인을 각별히 대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신의 생모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시황의 생모 조이는 일찍 남편 진장양왕을 여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상이었던 여부리와 사통한 것도 모자라 노예라는 가짜 환관과 몰래 2명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 후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 영정의 권력을 위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 어머니를 감금하고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증오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중국 역사상 첫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따로 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타 후궁들의 이름도 언급된 바 없습니다. 잔인하고 의심이 많으며 불로장생에 관심이 많은 일화들은 있어도 다른 제왕들처럼 호색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 일부에서는 그가 여성혐 오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방탕한 사생활이 그에게는 더없이 큰 충격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통일 후 당시 만연했던 풍기문란을 잡고자 윤리도덕과 행위에 관한 규범을 따로 제정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 민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이라는 이 여인은 수십 년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지내며 묵묵히 가업을 이어받고 번창시키니 그가 당연히 존경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시황 출생의 비밀. 사기 여부리 열전에 따르면 전국 시기 진나라와 조나라가 팽팽한 대치 상태일 때 진나라 왕자 이인은 조나라 수도 한단에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부리라는 상인이 이인의 처지를 듣고 기화각오일세라며 감탄했는데 즉 진귀한 물건은 미리 사두어 훗날 때를 기다려 내놓으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완이 뛰어나고 이해관계가 빠른 여부리는 그렇게 이인에게 접근하고 신임까지 얻게 되는데 그는 이인이 자신의 애첩 조희에게 반한 것을 눈치채고 이인에게 그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희는 여불위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여불위의 계략으로 다시 진나라로 돌아간 이인은 얼마 뒤 즉위하지만 몇 년 후 죽고 13세였던 아들 영정이 즉위하게 됩니다. 과부가 된 태후 조이는 재상이자 예대인 여부리를 찾아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지만 여부리는 태후와 사통하다 언젠가 들키면 어렵게 올라온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노예라고 하는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를 환관으로 위장시켜 조희에게 바치니 예상대로 그녀는 사랑에 빠져 몰래 2명의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가짜 환관 노예는 태후의 총애를 믿고 밖에서 진왕 영정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세력까지 모았으나 관계가 영정에게 발각되자 재빨리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 노예 질환이라고 하며 노예는 거열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영정은 조이와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2 아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죽였습니다.
여풀이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파촉 지역에 유배를 가고 결국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사마천은 사기, 진시황 공기에서는 진시황이 진장량왕, 즉 이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동일인이 쓴 저서임에도 두 버전이 존재합니다. 한편 흥미롭게도 청이 무녀라는 설이 있는데 사기에 기록된 진시황은 청을 정부로 인정해라는 대목에서 정부는 절개를 지킨 여인의 뜻도 있지만 정치는 여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청의 고향인 파 지역은 예로부터 주술사들이 많았던 곳이며 단사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단사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주술사들이 많았던 것은 단사와 직접 연관되는데 붉은색은 인간의 피와 같은 색이라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색깔로 인지되었으며 죽은 후 붉은색 광물을 무덤에 넣으면 시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단사는 붉은색을 띨 뿐만 아니라 녹이면 수은이 되고 수은을 단사에 섞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되는 신비한 특성이 있어 신선술에 이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청은 단순하게 사업수완이 뛰어난 여성 기업가를 넘어 단사의 정통한 무녀일 가능성이 있는데 진시황이 만년에 청을 궁으로 모신 것도 불로장생에 심취한 그가 자문을 구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여성 기업가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여성 기업가가 남존여비의 사상이 심했던 약 2200년 전인 진나라 시기에 이미 존재했다니 참으로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로 진시황의 조력자가 된 여자 상인 하늘아 과부 청 이야기였습니다.